자, 요거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자, 그런 예제입니다. 최대값 구하는 예제인데 int max는 0. 예. 그다음에 int 배열이죠. 인티저 배열에 array라는 이름의 인티저 배열인데 1, 5, 3, 8이 다섯 개의 값 목록을 이렇게 다섯 개의 값을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배열을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선언하면서 바로 만들어줬죠, 그죠?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생략이 되어 있고 출력문 맥스는 해가지고 맥스가 얼마다 이렇게 문자열로 제목 앞에 붙이고 맥스 변수 값을 출력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스 작성하는 부분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실행을 하면 맥스가 0으로 뜨죠. 자, 맥스 값을 처음으로 이런 거로 이렇게 줬고 일단 우리가 배열 1, 5, 3, 8, 2 중에서 눈으로 보면 최대 값은 얼마입니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최대가 8이죠. 결과는 8이 떠야 됩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8이 뜨죠. 그래서 이제 8이 아니라 뭐 더 큰 값을 주면 그 더 큰 값이 맥스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자, 최고로 높은 값, 큰 값을 최대 값을 찾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포문하고 if문 사용했죠. 포문하고 if 사용했는데 소스 코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건데 그게 대부분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ax라는 변수를요. 자, 여기 이제 포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풀이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포문 반문문 돌릴 때 자, 이렇게 이제 i 값을 자, 카운트 변수죠. 0으로 주고 i가 array.length. 자, 요 array 크기가 길이가 5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0번 반부터 4번 반까지. 0번,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이제 4번 방에 4번 인덱스 방에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포문을 돌릴 때 이렇게 이제 i가 array.length, array.length는 5죠. 5보다 작다 하는 요 이제 조건을 넣어서요. 작을 동안 참이겠죠. 그래서 0, 1, 2, 3, 4 i 값이 0, 1, 2, 3, 4가 될 동안 참이라서 5회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i가 0일 때 자, 맥스 자, if 문상에서 요 맥스가 처음에 초기값 0이죠. 맥스 값하고 요 배열의 첫 번째 값하고 0번 인덱스 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맥스라는 게 큰 값을 가져야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알고리즘 그거예요. 맥스 값, 맥스는 0인데 맥스 값하고 배열 값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인데 0이에요. 그죠? 근데 남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남이 크네? 그러면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값을. 야, 그거 줘봐. 그러면 처음에 자, 요 부분에 이제 요 1이겠죠? i가 0일 때 얘가 1일 겁니다. 그래서 요 맥스가 0이고 그죠? 맥스는 이제 0이고 그러면 0이 1보다 작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맥스에다가 요 현재 자 i가 0입니다. 그죠? 카운터 변수 그러니까 0번 인덱스 위치에 요 1값이 들어있는데 요 값을 어떻게 합니까? 맥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스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1이 되고 자 폼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i가 2가 되면 요번에는 요 맥스에 지금 1이 저장돼 있죠. 요 1하고 요 i가 1이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인덱스입니다. 그죠? 요 5, 1번 인덱스 위치에 5를 여기 가져와서 비교하겠죠. 자, 1이 5보다 작냐? 맥스 값이 5보다 작냐? 이거죠. 작죠? 야, 작으면 안 되잖아, 맥스는. 커야 되잖아. 그죠? 야, 일로 와봐. 니 거 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요 i의 요 1번 인덱스 위치에 요 5라는 값을 읽어서 맥스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맥스보다 큰 값이 발견이 되면 그 배열의 큰 값을 맥스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시면 요거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죠. 최대값.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대값을
자,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소값도 한번 구하고 싶어요, 같이. 그러면 최소값 자, 를 이제 구하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하고 이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최대값 구할 때 뭐 지금 이제 0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 이제 목록에 양수값이 아니라 음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음수값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거기까지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냥 0보다 큰 정수값이 있는데 여기서 큰 값을 구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민이라는 변수를 한번 밑에다 넣어 볼게요. int 자, 민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요. 여기 초기값을 0으로 넣으면 됩니까? 0으로 넣으면 될까요? 맥스처럼. 그리고 이제 포문에다가 요 맥스 구하는 것처럼 민, 자, 요 if 만약에 자 최소값을 구하는데 최소값이라는 게 자 비교하는 값보다 자 array 자 i 번째 인덱스 요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요 놈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최소값, 항상 최소값을 가지려면 자 비교했을 때 요 방이 그 어레이 그 배열에 있는 값보다 만약에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을 때 이게 아니죠. 반대로 그러니까 그 민 값이 이제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제 배열에 있는 값하고 민 값에서 비교하는데 배열 값이 더 작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민이라는 변수는 더 작은 값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민에다가 요 어레이 값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최대값 밑에다가 민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요. 자, 최소값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딴 거 없고 그냥 민 변수 하나 넣고요. 최대값 구하는 거 응용해서 이렇게 이제 민이라는 변수 가지고 배열값하고 어차피 이제 포문에 요 카운터 변수 i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실행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두 바퀴 실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i값 0번 인덱스. 자, 한 바퀴 돌면서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자, 그런 공식인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요 최소값 구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면 자, 최소값이 0이 나옵니다. 자, 이 배열에 보시면 1, 5, 3, 8이 최소값은 1이죠. 우리 초기값 민에 0을 넣었잖아요. 0이 떠버리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고 최소값을 실제 우리가 그 마이너스가 없는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 좀 큰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배열에 있는 값보다 이 배열에 지금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밥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최고로 큰 값, 그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임의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0 하면 100보다 다 작은 값이죠, 그죠? 그 최소값 구할 때는 아주 큰 값을 넣어주고요, 제일 큰 값을 넣어주고 최대값 넣을 때는 제일 작은 값을 넣어주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실행은 돼요. 자, 실행하면 전사주 실행이 되죠, 그죠? 8,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이게 문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맥스하고 민 값을 구하는데 자, 요 그 맥스 값을 구하는데 자, 제가 마이너스 값으로 다 바꿔 볼게요. 요 이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양수 값이 아니라 다 음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맥스 값이 0이 나오고요. 민 값은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자, 최소 값은 맞아요. 민 최소 값은 바르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8이 제일 작죠. 그런데 맥스 값이 엉터리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맥스도 이게 이제 음수 값이 들어가 있을 때, 대부분 음수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오래 안 나게 하려 그러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작은 값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요 주기값 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00 요 정도로 주시면 요 값보다는 더 작은 값이죠. 일단 맥스 구할 때는 최고로 작은 값을 총기값으로 주고, 민값 구할 때는 최소값 구할 때는 최고로 큰 값을 일단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값들하고 비교해서 맥스는 너 나보다 크네 하면 뺏어 오는 거고, 그죠? 가져와서 변수 다시 이제 저장하는 거고, 민값 같은 경우는 나보다 작네 하면 작은 값일 때 그 값을 취하는 거죠. 민 변수에 대입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도 보시면 맥스가 마이너스 1이고 민은 마이너스 8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자 100이나 마이너스 100을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들어가 버리면 엉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다가 200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실행. 맥스는 200, 미는 마이너스 8. 요거는 맞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으로 고쳐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맥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0. 이거는 맞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을 소스를 보고 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데이터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내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이렇게 이제 배열에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서 그런데, 배열 개척을 바로 값 목록을 줘서 그렇지만 키보드로 입력 받는데 어떤 값이 입력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은 거를 배열에 저장해 놨다가 입력받은 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요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입력 되는 값이 이제 정수다 하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에서 요거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으로 이제 요걸 이제 잘라 그러면 맥스는 인티저 값 중에서 최고로 작은 값을 가져야 되죠. 이거 이제 자료용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에 요 그 맥스 밸류, 민 밸류 있죠. 그래서 이제 민 밸류 값을 이렇게 상수 값입니다. 이렇게 취해주고, 민은 최고로 큰 값, 인티저 값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최고로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상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인티저 점 맥스 밸류, 이렇게 맥스 언더바 밸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최소값 구할 때 친구죠. 최소값 구하기. 자,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요거 이제 값을 요걸 지워버리고요. 원래대로 자, 여기 이제 양수 값일 때 지금은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작은 값은 민값, 자,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8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음수로 다 음수로 이렇게 자 바꿨을 때 실행해 보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다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1이 그래도 제일 크죠. 마이너스 8이 제일 작은 값입니다. 맞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올바르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기존에 이렇게 5개의 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요 폼은 돌릴 때 비교 지금 조건식에서 5라고 사용 안 했죠. 5라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array.length를 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다른 값을 넣어도 됩니다. 100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10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되죠? 맥스 값은 100, 민 값은 1. 자, 여기 뒤에다가 또 마이너스 200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최소값은 200, 최대값은 100 이렇게 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값을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넣는다 했을 때 키보드로 값을 받아서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수값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인티저점 min 언더바 밸류 요게 이제 상수 앞에서 열거 상수 배우셨잖아요. 상수 요 min 밸류와 min 맥스 밸류는 요 이제 출력을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을 해보시면 앞에서 우리 그 자료형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 일단 넣어주고요. 그래서 min 밸류, max 밸류 요 요 모양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max 밸류, min 밸류와 max 밸류 상수 값을 제목과 함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마이너스 21억 약 21억 정도 되죠.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 그죠? 그 다음에 양수값이 21만 4,748만 3,647이고 그죠? 요거는 0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7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하는 거는 값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때 여기 안 벗어난다 할 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예제도 한번 볼게요. 8번 예제. 8번 예제는 지금 이제 배열 2차원 배열을 쓰는데 자, 소스. 자, 8번 예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소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데 지금 요 부분이 비어져 있어요.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int sum은 0 초기값 주고요. 인티저 값 더블 타입으로 avg average 0.0 이렇게 주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sum과 average 값을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출력문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추가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 이제 자료를 읽어내서 이걸 다 더하면 합계가 될 거고 그죠? 95 더하기 86 더하기 83 더하기 92 더하기 96 더하기 해서 쭉 해서 80까지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더한 것을 요 점수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평균이 나옵니다. 나눠줄 때 더블 타입으로 나누기가 돼야 되니까 캐스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업한 거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array.length와 array 자, 대괄호 0번 인덱스의 랭스와 지금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2차원 배열일 때 이런 식으로 자, 인덱스 두 개를 사용하는 2차원 배열일 때 1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각각 여기 안에 배열 안에 배열 들어 있죠. 요 0번 인덱스 요 부분입니다. 요거 어레이의 0번 행 인덱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요거 이제 크기 그다음 요거 3개짜리 크기 1번 그다음에 요 5개짜리 크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일단은 요게 이제 배열의 크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array.length 하면 3이 나오고요. 그죠? 요 array.length 3이라는 게 자, 지금 하나 바깥쪽 배열 자, 중괄로 봤을 때 안쪽에 중괄로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자,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두 개,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죠? 1행, 2행, 3행. 세 개의 행이 들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자, 여기 안에 중괄로 안쪽에 있는 중괄로 안에 자료 개수죠. 그래서 array 0번 인덱스의 length 하면 요 놈입니다. 95, 86 두 개죠, 값이. 2. 그죠?
어레이에 자 1번 인덱스의 랭스 하면 83, 92, 96 값이 3개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3 뜨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 2번 인덱스 하면 78, 83, 93, 87, 88 요거 값이 5개죠. 요거 개수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을 해줄 줄 아시면은 쉽게 이제 요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은 개수가 아닙니다. 자료 개수가 그죠?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이렇게 가로 계단형이죠, 그죠? 몇 행 몇 열 이게 아니고요. 가로 계단형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제가 요거 쓰실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문을 돌릴 때 바깥쪽에 array.length 하면 뭡니까? 여기 지금 array.length 요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3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2개, 3개, 5개죠. 2개, 3개, 5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 보면 요 바깥쪽 포문이 array.length는 3이니까 0, 1, 2가 될 동안 3번 돕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접근할 때 쓰는 거고요. 일단은 0번 행, 요 0번 행에 접근했을 때는 내부 포문이 2번 돌고 1번 행에 접근했을 때는 내부 포문이 3번 돌고 2번 행에 접근했을 때는 인덱스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인덱스 행에 접근했을 때는 요 5번 내부 포문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array의 i의 length 여기 있죠, 그죠? i가 0일 때 2고 i가 1일 때는 요 값이 3이고 i가 2일 때는 요 값이 5가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값을 하나씩 다 읽어서 썸에 누적을 시키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 카운터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문을 돌 때마다 몇 회 전 이게 돌았는지 카운터를 해서 값을 몇 번 더 있는지 체크하면 되죠. 카운트를 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로 나눠서 더블 값, 썸을 더블 타입을 바꿔서 카운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평균 얻은 거죠. 그래서 합계가 881이고 평균이 10으로 나눴으니까 88.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9번 예제죠. 9번 예제. 요거 이제 성적 처리하는 거죠. 성적 처리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예제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불리언 타입의 run이라는 변수에 출력값을 일단 넣고요. 인티저 타입의 student number 학생 이제 수인데 학생 수를 이제 입력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를 초기값을 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이죠. 스코어 스라고 해서 배열 이제 그 이름입니다. 배열 이름. 초기 값으로는 이제 null이라고 줬고요. 배열 객체는 아직 할당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배열 선언하면서 아까 이제 소스 코드처럼 중괄호 안에다가 감목록을 주고 바로 배열 객체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는 요 예제에서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 받은 값을 여기 이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캐너 객체를 이제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소스상에 그 패키지 아래쪽에 임포트를 쓰셔야 됩니다. 요건 규칙이에요. 패키지 다음에 임포트 명령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키보드로부터 자 입력된 값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 스캐너 클래스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스캐너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임포트 명령 사용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캐너 객체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줄기차기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 뉴 스캐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스캐너 객체 만들어 주는 형식인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작성할까 사실 이해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장에 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스캐너 객체 사용해서 보통 한 줄 다 읽을 때는 문 스트링으로 읽을 때는 next line이라는 메소드 사용했고 정수 값을 읽을 때는 next int 이렇게 쓰는데 더 있습니다. 뭐 더블이나 바이트나 다른 타입들도 있어요.
그냥 넥스트에서 여러 개의 값을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읽어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요렇게 이제 API, 자바 API를 보면 그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일단은 간단하게 next int 쓰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을 보면 이게 이제 일단은 run 인 변수, 자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얘는 이제 무한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돌리는데 요 run 변수의 값, true 값을 요 while 블럭 안에서 false로 만들어야만 요 while 블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while 블럭이 어디까지 가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나네요, 그죠? 여기서 끝나요. 거의 이제 프로그램 전체가 while 블럭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하고 다시 while 조건식 가서 run이 true면은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 이 while 블럭 안에 run 값을, run이라는 변수 값을 false로 만드는 부분 여기 있네요, 그죠? 예, run 요거 이제 실행돼서 run 변수 값이 false 불린 값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제 while 조건식이 왔을 때 while false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while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죠, 그죠? 예,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 띄우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while문까지 왔어요. 자, while문의 이제 첫 번째 부분, 요거 우리 do while이나 while문 쓸 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 띄우는 거 앞에서 예제를 해보셨는데, 자 여기 저는 여기 한 라인 더 넣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예제는 여기까지만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요. 프린트 lm 명령으로 목록 띄우는 거죠. 1번은 학생 수 입력하는 거, 2번은 점수 입력하는 거, 3번은 점수 리스트 출력하는 거, 4번은 분석. 그래서 이게 지금 최고 점수하고 평균. 근데 평균을 내려면 합계를 내야 되죠, 그죠? 합계는 따로 안 띄우는데 최고 점수 맥스 값, 맥스 값 최고 그 값 이제 최고로 큰 값을 이제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평균 그 성질 중에 최고 큰 값, 그 다음에 평균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5를 입력하면 그냥 종료하는 건데, 요 5 입력했을 때 종료하는 요 코드는요 이미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딴 거 없고 숫자 5가 입력됐을 때, 키보드로 입력됐을 때 run 변수의 값을 false로 만들어서 while문 벗어나서 그냥 종료시키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제 실행했을 때 여기서 선택해서 5 넣고 엔터키를 땅 치면 끝. 프로그램 종료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 부분을 이제 소스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학생 수를 입력받는 부분이죠. 자, 학생 수를 입력받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이 입력이 됐을 때, 자, 요거는 소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int 타입, 인티저 타입의 select number, select no, 자, 여기에 자 변수에다가 scanner.next int 실행한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next int라는 메시지 사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숫자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1이냐, if select no 값이 1하고 같냐, 2냐, 3이냐, 4냐, 5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이냐 했을 때, 만약에 이제 1을 입력했을 때는요 학생 수를 입력받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라고 제가 제목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학생 수 입력 화면이다, 들어왔다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 수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student num이라는 변수가 위에 있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 수입니다. student num. 그래서 요 student num에 자 한 번 더 이제 scanner.next int 사용해서 next int라는 메소드가 숫자 입력받는, 키보드로 숫자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1번 입력 받고 요 if 블럭 들어와서 다시 student num에 scanner.next int에서 다시 이제 학생 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받은 학생 수를 숫자를 값을 student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 수만큼 위에 보시면 배열 스코어라는 1차원 배열, 인티저 타입 1차원 배열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배열 참조 변수죠. 선언됐는데 객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객체. 그러니까 배열 변수, 배열이 힘 영역에 몇 번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장하기 위한 참조 변수는 만들어져 있어요. 배열 참조 변수는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배열명이라고 하죠. 참조 변수는 만들어져 있는데 배열 객체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수를 입력 받으면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면 배열에 3명의 성적을 입력 받아야 되니까 크기가 3인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이 스코어스라는 참조 변수에 할당해 주고요. 만약에 학생 수를 내가 10이라고 입력하면 10명의 학생 그 점수를 입력 받아서 배열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크기를 10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 값을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학생 수가 배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스의 배열 객체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보시면은, 자, 요 이제 학생 수를 이렇게 넥스트 아이엔티에서 입력 받았죠? 스튜던트 넘 받았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new 한 다음에 int 다음에 가로 대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이제 배열 만들어 주는 거죠. 인티저 배열. 그래서 이게 이제 대괄호 안에 배열 크기를 집어넣습니다. 몇 개의 요소를 저장할 것인지, 숫자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요 스튜던트 넘에 숫자 들어가 있죠. 학생 수, 숫자만큼의 크기의 학생 수만큼 크기의 배열, 인티저 배열이 객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가 힘용력에 만들어지면 그 객체를 적합하는 주소 값이 스코어스, 이 배열명이라고 하죠. 스코어스라는 참조 변수에 이제 전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배열명을 가지고 이 배열의 어떤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서 하는 역할은 학생 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학생 수를 이용해서 그 학생 수만큼의 그 점수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를 배열 크기로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만들어서 위에 스코어스에 지금 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배열 객체가 아직 할당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스코어스에 요 배열을 할당을 해 주는 거죠. 배열 객체의 주소를 여기 스코어스에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이제 학생 수 입력까지 이제 끝났어요. 배열도 만들어지고 배열 객체도 만들어졌어요. 학생 수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점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실행하고, 요 소스 2번, 3번, 4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학생 수가 아직 한 명도 입력 안 되기 때문에, 스튜던트 num이라는 그 변수 값을 이용해서 일단은 학생 수를 이렇게 0이라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초기 값을 띄워줬어요. 몇 명이 지금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더 추가한 거고요. 자, 여기 선택에 일단은 여기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학생 수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1 하고 엔터키를 땅 치면 학생 수라고 딱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 수를 넣는데 일단 3명 할게요. 3명. 3명 3 넣고요. 엔터키를 땅 칩니다. 그러면 자, 학생 수를 입력 받는 걸 끝났어요. 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메뉴를 띄워주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누르면 어떻게 실행하겠다. 그죠?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없는 거지만 여기에 학생 수를 3을 입력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튜던트 num 변수 값을 이렇게 출력했어요. 같이. 3명 입력된 거 맞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배열도 스코어스 배열 객체가 크기 3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도 만들어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선택해서 점수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 하고 점수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점수 입력할 때는 이제 배열에 다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땅 때리면 자, 점수 입력이라고 나오고요. 자, 0번 방에 자, 100점을 넣고요. 엔터키를 딱 넣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스의 1번 방에 90점 딱 때리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스 2번 방에는 80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키를 땅 치면 자, 우리가 학생 수를 3이라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 스코어스 배열은요 크기가 3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0번, 1번, 2번 그죠? 2번까지 인덱스 쓰고요. 그 다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터키를 땅 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배열 크기가 3이기 때문에 0번부터 번호가 인덱스 번호가 붙여주죠.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 이렇게 숫자 인티저 값을 입력받아서 이제 저장을 한 거죠. 요게 이제 2번에서 처리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배열에 저장된 스코어스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0번 방, 1번 방, 2번 값을 출력하는 게 요 3번 메뉴 3번입니다. 점수 리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3 치고 엔터키를 땅 치면은 이렇게
0번 방에는 100번 입력됐어요. 1번 방에는 1번 인덱스 위치는 90, 2번 인덱스 위치는 80이 입력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에 입력하고 점수 입력하고 확인하고 그죠? 3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배열에 있는 거를 다 더해서 합계도 내고 평균도 내는데 최대값 구하는 게 나왔어.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100이죠. 그래서 4 분석을 눌러서 분석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점수는 100점이고요. 그다음에 평균값은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90 더하기 80 하면 이게 270 나오죠. 그죠? 270이니까 3으로 나오면 3927 그죠? 딱 이제 그래서 실수 타입으로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소스 코드 아까 1번까지는 설명드렸고요. 자, 2번이 요 2번이 배열에 점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 수를 3을 넣었기 때문에 3개의 인테저 값을 받아서 키보드로 받아서 배열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점수 입력이라고 제가 제목 하나 띄워놨고요. 자, 배열의 크기만큼 배열의 크기가 실제 이제 방이 몇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크기만큼 포문을 돌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포에 자, 카운터 변수 i 초기값 0을 주고요. i가 스코어스 배열의 랭스만큼 하면 지금 3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i가 3보다 작을 동안 그러면 i가 0, 1, 2가 될 동안 요 조건식은 참이 되니까 딱 3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가 0일 때 요 일단은 0번 인덱스 위치에 값을 넣는다라는 표시가 있어야지 좀 알아보기 쉽죠. 그래서 요 이제 i 인덱스 사용해서요. 스코어스 라는 그러니까 배열 그 문자열 이제 그 앞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의 0번 인덱스 방 해서 제목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력 받는 거죠. next int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현재 이 i 0번 방이죠. 0번 방에 값을 넣고 이제 한 바퀴 돌고 i가 1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방 그죠? 1번 방에 또 입력받고 한 바퀴 돌고 또 i가 1 증가돼서 2번 방에 또 scanner.next int 해가지고 값 입력받고 그 다음 끝나죠. i가 3이 되면 더 이상 요 조건은 식이 참여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3번 이제 입력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문이 끝나면 요 else 부분, if else 부분에 요 블럭이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요 아래쪽에 실행하지 않죠. if 여기서부터 마지막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 여기 점수를 입력을 하고 요 부분이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들어갑니까? 여기 while 블락 쪽으로 가죠. 마지막. 그래서 여기 닫는 블락 여기 가서 while 블락이죠. 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while 조건 쪽으로 올라가서 run 값이 true인지 확인해서요. run 값이 아직까지 true다 하면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3을 누르면 점수 입력한 거, 배열에 입력한 거 보여주는 건데 이건 더 쉽죠. 이미 점수는 입력됐다. 그냥 폼은 반복문 돌리면서 인덱스 카운터 변수상에서 인덱스 0, 1, 2 이번 방에 값을 출력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폼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점수 리스트에서요. int i는 0 초기식에 이렇게 넣어주고 i가 스코어스의 랭스 보다 작을 동안 해놓고 i는 1 증가되도록 플러스 해줄 거죠. 그죠? 그래서 폼을 돌리면서 i 번째 위치에 i 인덱스 위치에 요 배열 값을 꺼내서 출력을 한 거죠. 최대다. 됐죠? 자,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했고 이제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최대값하고 평균 구해서 출력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메뉴에서 4를 눌렀을 때 이제 배열에 값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최대값도 구하고 평균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구하려면 합계를 구해야 돼요. 성적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분석 밑에 max라는 변수 초기값 0 줬고요. sum이라는 변수 초기값 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합계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최대값 들어갈 거고. 여기 max에는 최대값 저장할 거고요. 여기에는 합계 성적
이제 합계가 저장될 겁니다. 합계가 저장될 겁니다. 그래서 요 폼은 를 그 배열 크기만큼 돌려버리면 되죠. 요 패턴은 계속 나왔습니다. 돌리면서 I 0번 인덱스부터 하나씩 읽어서 스코어스에 0번방 읽어서 썸에 더해주고 1번방 거 읽어서 썸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썸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해주는 거죠. 썸에는 처음에 0인데 0 더하기 첫 번째 방 해서 썸에 넣어주고 또 썸의 기존에 더한값 더하기 자 1번 인덱스방 다음에 2번 인덱스방 해서 누적을 시켜주면 요 썸에 자 모든 성적이 다 합산이 됐을 겁니다. 누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인원 수로 나눠주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폼은 돌릴 때 합계만 내는 게 아니라 맥스 값도 같이 구하자. 그래서 앞에서 요 로직은 설명드렸죠. 맥스 값을 일단 0으로 주고요. 맥스보다 더 큰 값이 발견되면 맥스에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값을.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최종적으로 요 폼을 돌면요. 요 맥스는 이 스코어스 배열의 최고 큰 값이 요 맥스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스 구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최고 점수 맥스값 그냥 제목 앞에 문자열로 연결해주고 출력하고 평균은 여기 이제 그 썸을 학생 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학생 수는 위에 스튜던트 넘이라는 변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키보드로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넘은 초기값이 0인데 처음에 학생 수 입력할 때 scanner.next.int에서 스튜던트 넘이라는 변수에 학생 수를 집어넣죠. 요걸 다시 이제 배열 크기로 이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스튜던트 넘에 학생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썸 나누기 스튜던트 넘 하면 평균 나오겠죠. 그죠?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더해서 학생 수로 인원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데 요 뒤에 거면 쓰면 실수 연산이 안 돼요. 정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썸 앞에다가 더블 타입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앞에 있으면요 뒤에 것도 실수 더블 타입으로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 자 더블 타입으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스튜던트 넘으로 나눠줘서 평균값을 바로 찍었어요. 끝. 요 5번은 이미 아까 했던 거죠. 여기 메뉴에서 5 누르면 그냥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while문을 돌지 않도록 while문 조건에 있는 요 run 변수 처음에는 이제 true가 들어가 있었죠. 요 놈을 false로 만들어 보는 거죠. 숫자 메뉴에서 5번을 누르면 false로 만들어서 더 이상 while문이 실행되지 않도록 빠져나오도록 해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그 소스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손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요, 요거 활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놀이공원 뭐 입장 할 때 입장권 이렇게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상품 판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성적 처리, 요거 지금 성적 처리하는 거죠, 그죠? 성적 처리, 뭐 여기서 더 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밴딩 머신, 자판기 있죠, 자판기. 자판기도 요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처리된 거를 결과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자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입출력,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중간에 처리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키보드로 이제 이렇게 입력 받는 거지만 일단은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요거 이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